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작고 마른 기침에 도움이 되는 음식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침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증상 중 하나인데요.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면 기침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꿀은 자연적인 항염증제와 항균 작용이 있어 기침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꿀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에 꿀을 한 스푼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레몬을 함께 섞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그럼 꿀의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꿀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꿀은 꿀벌이 꽃에 꿀을 모아 만든 자연적인 감미료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꿀이 있으며 각기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은 단순한 당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2. 꿀의 항염증 효과. 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항염증 작용입니다. 기침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목의 염증 때문인데요. 꿀은 이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은 기침을 완화하고 목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3. 면역력 강화. 또한 꿀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꿀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꿀은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꿀의 영양 성분. 꿀은 비타민 B군, 비타민 C,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꿀의 다양한 활용법. 이제 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꿀은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에 꿀을 한 스푼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레몬과 함께 섞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레몬의 비타민 C와 꿀의 항염증 효과가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요거트에 꿀을 추가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꿀의 조합은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 스무디에 꿀을 넣어 자연적인 단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시금치, 아몬드 우유와 함께 블렌딩하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팬케이크나 와플에 꿀을 뿌려 먹으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6. 꿀의 주의사항. 하지만 꿀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꿀에는 보틀리 우수균이 있을 수 있어 아기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꿀의 당분 함량을 고려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7. 꿀의 보관 방법. 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꿀은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고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은 자연적으로 보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적절히 보관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꿀의 종류. 마지막으로 꿀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카시아 꿀, 밤꿀, 유채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꿀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기침이 나거나 목이 아플 때 꿀을 활용해 보세요. 꿀과 잘 어울리는 음식 조합이 뭐가 있을까? 꿀과 잘 어울리는 음식 조합은 다양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추천 조합을 소개합니다. 치즈. 꿀은 다양한 치즈와 잘 어울립니다. 특히 브리 고르곤졸라 또는 염소 치즈와 함께 먹으면 맛의 조화가 좋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과 꿀을 함께 섞어 간식으로 즐기면 고소함과 달콤함이 잘 어우러집니다. 과일. 사과, 배, 바나나, 딸기 등 신선한 과일에 꿀을 뿌려 먹으면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에 꿀과 과일을 추가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오트밀.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꿀과 과일, 견과류를 추가하면 영양가 높은 한 끼가 됩니다. 팬케이크, 와플 팬케이크나 와플에 꿀을 뿌리면 달콤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샐러드 꿀을 이용한 드레싱을 만들어 샐러드에 뿌리면 상큼하고 달콤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여 닭고기.
돼지고기와 잘 어울립니다. 특히 꿀과 간장, 마늘을 섞어 만든 소스는 맛이 깊어집니다. 이외에도 꿀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여러 조합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견과류 조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견과 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추천 조합을 소개합니다. 꿀과 아몬드는 고소한 맛과 달콤함이 잘 어우러져 간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호두의 쌉싸름한 맛과 꿀이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간식으로 좋습니다. 꿀과 피스타치오의 조합은 독특한 맛을 제공하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낵입니다. 부드러운 캐슈넛과 꿀의 조합은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헤이즐넛의 고소한 맛과 꿀의 달콤함이 잘 어울려 디저트나 요거트에 추가하기 좋습니다. 마카다미아의 크리미한 질감과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간식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혼합하여 꿀을 뿌리면 다양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조합들은 간식으로 즐기거나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건강에도 좋은 선택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기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생강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됩니다. 생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생강의 효능.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기침과 같은 호흡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완화에 효과적이며 위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생강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생강의 섭취 방법. 생강차.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차로 마십니다. 꿀이나 레몬을 추가하면 더욱 맛있고 건강합니다. 요리에 활용 생강을 다져서 볶음 요리, 국물 요리, 카레 등에 넣으면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소량 추가하여 스무디에 넣으면 상큼한 맛과 함께 건강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소금이나 식초에 절여서 반찬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은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으니 일상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기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강력한 항염증 성분과 다양한 영양 효과로 유명한 식품입니다. 그럼 생강의 효능과 먹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강은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식물로 아시아,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기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생강은 약용식물로 널리 사용되었죠. 오늘날에도 생강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식품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강의 주요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을 포함하고 있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행 중에 느끼는 멀미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강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 시즌에 생강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비타민C, 비타민 B6,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신체의 여러 기능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의 다양한 건강 효과는 무엇일까? 생강은 소화 개선 외에도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습니다.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염증 효과. 생강에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생강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감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당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체중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증 완화. 생강은 두통, 생리통, 근육통 등 다양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및 가스 완화. 생강은 소화불량과 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항암 효과.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의 특정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능들 덕분에 생강은 전통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 연구에서도 그 유익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또한 생강은 면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생강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진저롤과 쇼가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의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 생강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염증은 면역 반응의 일환이지만 만성염증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의 항염증 효과는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 활성화.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염 예방. 생강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감기나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강은 전통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으로 여겨져 왔으며 현대 연구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생강을 어떻게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까요? 생강을 면역력 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생강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나 레몬을 추가하면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신선한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어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강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요리에 활용. 생강을 다양한 요리에 추가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 스프, 카레 등에서 생강을 사용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생강의 효능을 간편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생강 추출물이 포함된 캡슐 형태의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꿀. 혼합. 생강을 갈아서 꿀과 혼합하여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꿀은 항균 효과가 있어 생강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생강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요? 생강은 다양한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여러 가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그 효과입니다. 꿀. 생강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항균 및 항염 효과가 강화됩니다. 꿀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소화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레몬. 생강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추가하면 상큼한 맛과 함께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 생강과 마늘은 모두 면역력 증진에 좋은 식품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강화되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추. 생강과 고추를 함께 섭취하면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운 음식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녹차. 생강을 녹차에 추가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생강의 항염 성분이 결합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거트.
생강을 요거트에 추가하면 프로바이오틱스와 생강의 소화, 개선 효과가 결합되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 생강을 다양한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이나 사과와 함께 먹으면 소화 효소와 항염 효과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다양한 음식과 조합하여 섭취할 때 그 효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합하여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레몬을 같이 섭취하면 면역력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생강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산화 작용.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의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 또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두 가지가 함께 섭취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은 면역 체계의 과도한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강의 항염 효과는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장 건강이 좋을수록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생강은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레몬의 상큼한 맛은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더욱 쉽게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레몬의 비타민C가 면역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강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생강차나 레몬즙에 생강을 추가하여 즐기는 방법이 좋습니다. 생강차에 레몬을 추가할 때 좋은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강차에 레몬을 추가할 때의 비율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의 양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강한 경우 적은 양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레몬의 신맛이 생강의 매운맛과 잘 어우러져 처음에는 2분의 1개로 시작해 보고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레몬을 넣은 후 물은 약 500ml 정도를 사용하여 끓입니다. 물의 양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맞는 맛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레몬의 조합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상큼하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 대신 다른 과일을 추가하면 생강차의 맛이 어떻게 변할까? 레몬 대신 다른 과일을 추가하면 생강차의 맛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각 과일의 특성에 따라 생강의 매운맛과 조화를 이루거나 새로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귤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생강의 매운맛과 잘 어우러져 부드럽고 향긋한 차가 됩니다. 사과를 추가하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과일의 향이 더해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사과는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줍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달콤한 맛이 있어 생강차에 추가하면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복숭아의 달콤함과 향이 생강과 잘 어울려 부드럽고 향긋한 차를 만들어냅니다. 파인애플의 강한 단맛과 신맛이 생강의 매운맛과 조화를 이루어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과일을 추가함으로써 생강차의 맛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각 과일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맛의 조합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실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분이 풍부하여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비타민C, 비타민 B6, 망간,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제 마늘의 건강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역 체계 강화.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합니다. 혈액순환 개선. 마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항염 효과. 마늘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화 개선.
마늘은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마늘을 먹는 다양한 방법. 마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으로 먹기.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가장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맛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리에 넣기. 마늘은 볶음, 찜,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늘을 볶으면 그 맛이 부드러워져 요리에 깊은 풍미를 더해줍니다. 마늘꿀. 마늘을 다져서 꿀과 섞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기침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 위장장애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에는 마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마늘의 영양 성분을 알아볼까요? 알리신. 생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생으로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과 항산화제. 생마늘은 비타민C와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어 혈액 응고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익힌 마늘의 영양 성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화 용이성. 익힌 마늘은 생마늘보다 소화가 더 용이합니다. 열을 가하면 마늘의 강한 맛이 부드러워지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영양소 변화. 익히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되지만 익힌 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힌 마늘은 생마늘보다 더 많은 폴리페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생마늘은 강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요리에 사용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익힌 마늘은 부드러운 맛으로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생마늘은 알리신과 같은 유익한 성분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지만 익힌 마늘은 소화가 더 잘 되고 항산화 성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생마늘과 익힌 마늘은 각각의 장점이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요리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마늘은 강력한 항균 효과를 원할 때 좋고 익힌 마늘은 소화가 용이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마늘에 비해 익힌 마늘이 노화 방지에 특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이 3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생마늘과 익힌 마늘. 마늘 효능을 높이는 건강한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익혀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을 때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가공하게 되면 알리신 함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어지려면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을 먹어라. 열을 가한 마늘은 생마늘에 비해 항산화 물질 활성도가 약 50배 높아집니다. 생마늘 vs 구운 마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것이 효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위벽을 자극하는 알리신 성분 때문에 오히려 위벽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조리할 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식재료 영양 손실을 막는 똑똑한 조리법. 마늘을 조리할 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다지기. 마늘을 다지거나 썰기 전에 껍질을 벗기고 다진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알리신과 같은 유익한 화합물이 활성화됩니다. 신선한 마늘 사용. 신선한 마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마늘은 영양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저온 조리. 마늘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약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에 볶기. 마늘을 기름에 볶는 방법은 영양소를 보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름은 마늘의 유익한 성분을 더 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냉동 보관. 다진 마늘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냉동하면 영양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늘의 유익한 성분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즉시 섭취. 조리한 마늘은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조리 피하기.
마늘을 너무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물에 담으면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조리 전 물에 담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와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진 마늘을 조리 전에 잠시 두고 저온에서 조리하며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마늘의 건강 효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활용한 건강한 요리를 즐겨보세요. 마늘을 조리할 때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마늘을 조리할 때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건강 효능을 알아볼까요? 마늘은 단순한 조미료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마늘의 주요 건강 효능입니다. 면역력 강화. 마늘은 면역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 마늘은 항염증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의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와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다진 마늘을 조리 전에 잠시 두고 저온에서 조리하며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마늘의 건강 효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활용한 건강한 요리를 즐겨보세요. 마늘을 조리할 때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함께 조리하면 좋은 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울리며 특정 재료와 함께 조리할 때 영양소의 흡수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잘 어울리는 재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올리브 오일. 마늘의 유익한 성분이 기름에 잘 녹아들어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여 마늘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레몬. 레몬의 비타민C는 마늘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레몬의 산미가 마늘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토마토. 토마토와 마늘은 함께 조리할 때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마늘의 항산화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식초. 식초는 마늘의 맛을 강조하고 마늘의 유익한 성분이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발효된 식초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온에서 천천히 볶는 것이 좋습니다. 스튜나 수프. 마늘을 스튜나 수프에 넣어 조리하면 다른 재료와의 조화로 인해 영양소가 더욱 잘 흡수됩니다. 특히 수프의 경우 수분이 많아 마늘의 성분이 잘 우러나옵니다. 마늘과 함께 조리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조리 피하기. 마늘을 너무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재료 사용. 마늘과 함께 조리할 재료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재료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마늘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 레몬, 토마토, 식초와 같은 재료와 함께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마늘의 영양을 더 극대화하며 맛의 조화도 이룹니다. 건강한 요리를 위해 마늘과 함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보세요. 이외에도 마늘에는 칼륨, 철, 칼슘 등이 소량 포함되어 있어 균형 잡힌 식단에 기여합니다. 마늘은 이러한 영양 성분 덕분에 심혈관 질환 예방, 면역력 향상, 이 밖에도 마늘에는 셀레늄과 비타민C, 비타민 B6, 망간, 아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차입니다. 특히 카모마일, 페퍼민트, 녹차가 좋습니다. 따뜻한 차는 목을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여 기침을 완화합니다. 차를 우려내고 필요에 따라 꿀이나 레몬을 추가해 마시면 좋습니다. 차 한 잔의 따뜻함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카모마일, 페퍼민트, 녹차는 각각의 독특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모마일 차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불면증이나 긴장감을 느낄 때 한 잔의 카모마일 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페퍼민트. 페퍼민트 차는 소화를 돕고 위장 불편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상쾌한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녹차.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이 적당히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를 주면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는 수분을 공급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기침이나 목에 불편함이 있을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목을 진정시키고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날씨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목을 적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를 마실 때 꿀이나 레몬을 추가하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꿀은 자연적인 단맛을 더해주고 항균 효과가 있어 목 건강에 좋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차의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차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마시는 것도 좋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차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모마일, 페퍼민트, 녹차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먼저 카모마일 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카모마일은 불면증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허브입니다. 차가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목을 진정시키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카모마일 차를 우릴 때는 물의 온도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대략 90도 정도의 물에 5분 정도 우리면 최적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모마일은 오랜 역사를 가진 허브로 특히 불면증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모마일은 진정 효과가 뛰어나며 불안감을 줄이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카모마일은 소화에도 도움을 주어 위장 불편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차가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은 목을 진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특히 기침이나 목에 불편함이 있을 때 따뜻한 카모마일 차는 큰 도움이 됩니다. 차의 따뜻함이 몸을 감싸주며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모마일 차를 우릴 때는 물의 온도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대략 90도 정도의 물에 카모마일 꽃을 넣고 5분 정도 우려내면 최적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모마일 꽃을 2티스푼을 준비합니다. 90도 정도의 끓는 물을 준비합니다. 카모마일 꽃을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냅니다. 필요에 따라 꿀이나 레몬을 추가해 마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카모마일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마음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불면증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으로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페퍼민트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허브차입니다. 페퍼민트는 민트과에 속하는 식물로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후로도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사랑을 받았지요. 페퍼민트 차는 이 식물의 잎을 우려내어 만든 차로 상쾌한 향과 맛이 특징입니다. 페퍼민트는 단순히 차로 마시는 것 외에도 요리, 디저트,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퍼민트 차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화 개선. 페퍼민트 차는 소화를 돕고 위장 불편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한 잔의 페퍼민트 차는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페퍼민트의 향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따뜻한 페퍼민트 차 한 잔으로 휴식을 취해보세요. 호흡기 건강.
페퍼민트의 멘톨 성분은 호흡기를 시원하게 해주고 기침이나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 페퍼민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페퍼민트 차를 어떻게 우려내는지 알아볼까요? 재료 준비. 신선한 페퍼민트 2ml, 티스푼 또는 건조된 페퍼민트 잎을 준비합니다. 물 끓이기. 90도 정도의 물을 끓입니다. 우려내기. 준비한 페퍼민트 잎을 물에 넣고 5 내지 7분 정도 우려냅니다. 맛내기. 필요에 따라 꿀이나 레몬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페퍼민트 차는 단순히 차로 마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디저트. 페퍼민트 맛의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에 활용해보세요. 칵테일 페퍼민트를 활용한 상큼한 칵테일 레시피도 많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해 아로마 테라피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페퍼민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화 개선, 스트레스 해소, 호흡기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페퍼민트 차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을 챙겨보세요. 이번에는 녹차의 역사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닌 특별한 차입니다. 녹차는 약 5,000년 전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약용으로 사용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귀한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는 9세기경에 녹차가 전해졌고 차 문화가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다도와 같은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녹차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전통 속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녹차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녹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레모니얼 그린티. 세레모니얼 그린티는 일본의 고급 녹차로 다도에서 사용됩니다. 부드럽고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마차 MATCHA 가루 형태의 녹차로 최근에는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가 장점입니다. 신선한 잎 녹차 프레시 리프 그린티 중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되며 각 지역의 특색을 지닌 맛과 향이 있습니다. 우롱차 울롱티. 반발효차로 녹차와 홍차의 중간적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종류의 녹차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며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녹차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제 녹차의 다양한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항산화 효과.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중 관리. 녹차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연소를 도와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심혈관 건강. 정기적으로 녹차를 마시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신적 집중력 향상. 녹차에 포함된 L-테아닌 성분은 긴장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공부나 업무 중에 마시면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 녹차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녹차를 어떻게 우려내는지 알아볼까요? 재료 준비. 고급 녹차잎 2티스푼을 준비합니다. 물 끓이기. 7-80도 정도의 물을 끓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녹차의 쓴맛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려내기. 준비한 녹차잎을 물에 넣고 2-3분 정도 우려냅니다. 맛내기. 필요에 따라 꿀이나 레몬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녹차는 단순히 차로 마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디저트. 녹차 아이스크림, 케이크, 쿠키 등 다양한 디저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 녹차를 스무디에 추가하면 건강한 음료로 변신합니다. 요리. 녹차를 활용한 소스나 드레싱으로 요리에 색다른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녹차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기침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영양 효과. 배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먹는 법.
생으로 먹거나 배즙으로 만들어 마시면 좋습니다. 배를 슬라이스하여 꿀과 함께 섞어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배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 효능과 맛을 지닌 특별한 식품입니다. 배는 약 3000년 전부터 재배되어 온 과일로 중국과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배를 신의 과일로 여겼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배는 전통적으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는 과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전통 속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배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배. 아삭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주로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활용됩니다. 서양배.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주로 요리나 디저트에 사용됩니다. 청배. 한국에서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달콤하고 수분이 많아 생으로 먹기에 좋습니다. 황금배. 껍질이 노란색을 띠며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각 종류의 배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며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배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제 배의 다양한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분 공급. 배는 수분이 많아 여름철 갈증 해소에 좋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기침 완화. 배는 기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배즙은 목을 진정시키고 기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 배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소화 개선. 배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체중 관리. 저칼로리 과일인 배는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입니다. 이제 배를 어떻게 먹는지 알아볼까요? 생으로 먹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껍질을 벗기지 않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배즙 만들기. 배를 갈아서 즙을 내면 상큼하고 건강한 음료가 됩니다. 특히 기침이 날 때 마시면 좋습니다. 슬라이스하여 꿀과 함께 섞어 먹으면 달콤한 간식이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샐러드에 활용하기. 배를 샐러드에 추가하면 신선한 맛과 식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치즈와 함께 곁들이면 더욱 맛있습니다. 디저트로 활용하기. 배를 이용한 파이, 케이크 등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배를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실온 보관. 배는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두면 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배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익은 배는 냉장 보관이 좋습니다. 과일과 함께 보관하지 않기. 이 배는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는 과일과 함께 두면 빨리 익음으로 다른 과일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의 효능 외에 어떤 과일들이 비슷한 효과가 있을까? 배와 비슷한 효능을 가진 과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사과. 사과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 갈증 해소에도 좋습니다. 귤.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기침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분이 많아 여름철에 시원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포도. 포도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수분 함량이 높아 갈증 해소에도 좋습니다. 특히 기침 완화에 효과적인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위.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침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수박. 수박은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 좋고 비타민C와 A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소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과일들이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 가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감귤의 면역력 강화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감귤은 면역력 강화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여합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C. 감귤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항산화 성분. 귤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면역 체계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식이섬유. 감귤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분 공급. 감귤은 수분 함량이 높아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과 면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결합되어 있어 감귤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감귤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귤을 먹는 것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타민C의 풍부함. 감귤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감기의 지속기간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감귤은 감기 예방에 효과적인 과일로 여겨집니다. 정기적으로 감귤을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영양 효과. 오렌지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먹는 법.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좋습니다. 오렌지와 당근 주스를 섞어 마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렌지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럼 오렌지의 놀라운 효능과 맛있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오렌지에는 비타민C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 시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식이섬유.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오렌지는 다양한 영양소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이제 오렌지가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면역력 강화. 앞서 언급한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겨울에 감기가 유행할 때 오렌지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작용. 오렌지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침 완화. 오렌지의 수분과 비타민C는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기침이 있을 때 오렌지를 섭취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소화 개선. 오렌지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오렌지를 어떻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오렌지는 생으로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렌지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물면 상큼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주스 만들기.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한 오렌지 주스는 아침에 에너지를 주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렌지와 당근 주스.
오렌지와 당근을 섞어 주스를 만들면 비타민 A와 C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의 단맛과 오렌지의 상큼함이 조화를 이루어 맛있습니다. 샐러드에 추가하기. 오렌지를 샐러드에 추가하면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나 아보카도와 잘 어울립니다. 디저트로 활용하기. 오렌지를 이용한 디저트도 다양합니다. 오렌지 젤리, 오렌지 케이크 등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구매할 때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이 매끄럽고 무게감 있는 오렌지를 선택하세요. 또한 오렌지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는 비타민C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영양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A. 시력 건강과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 B2, B6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 대사와 신경 기능에 기여합니다. 엽산. 세포 분열과 DNA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임신 중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칼륨.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입니다.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오렌지에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오렌지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이 있습니다.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 건강 개선.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도와줍니다. 체중 관리.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조절.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감소.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 건강 증진.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오렌지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7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습니다. 영양 효과.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먹는 법. 아침 식사로 먹거나 과일과 함께 섞어 먹으면 좋습니다. 요거트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럼 다양한 효능과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요거트는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유제품으로 고대부터 인류가 즐겨온 식품입니다. 요거트의 유래는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중동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요거트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다양한 문화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요거트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B군,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으로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트 한 컵에는 약 10억 개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요거트의 주요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 건강 개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증진. 요거트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염증 감소. 요거트의 항염증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요거트를 어떻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아침 식사로. 요거트를 아침 식사로 먹으면 좋습니다. 과일, 견과류, 그리고 꿀을 추가하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높은 아침이 됩니다. 스무디. 요거트를 스무디에 넣어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과일과 함께 믹서에 갈아보세요.
디저트. 요거트를 활용한 건강한 디저트도 추천합니다. 요거트와 과일을 층층이 쌓아 파르페를 만들어 보세요. 소스. 요거트를 드레싱이나 소스로 활용해 보세요. 샐러드에 뿌리면 상큼하고 건강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를 선택할 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첨가물 확인.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확인. 라벨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농 제품. 가능하다면 유기농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그 주요 효과들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세균으로 장의 유해균과 균형을 이루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원활해지고 장내 염증이 감소합니다. 소화 개선. 프로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를 분해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촉진하여 소화 과정을 개선합니다. 이는 변비나 설사와 같은 소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증진. 장은 면역 체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감염 예방에 기여합니다. 염증 감소.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크론병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흡수 개선. 프로바이오틱스는 비타민 B군, 비타민 K, 미네랄 등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는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신 건강과의 연관성.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뇌와 연결되어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가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를 장 마이너스 뇌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트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는 면역력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효과들입니다. 면역세포 활성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면역세포인 장내 림프구와 대식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면역 반응이 강화되어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면역 균형 유지.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과도한 면역 반응, 알레르기 반응 등이나 면역 저하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항염증 효과. 프로바이오틱스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염증은 면역 반응의 일환이지만 만성 염증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면역 체계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감염 예방. 여러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호흡기 감염, 장염 등 다양한 감염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병원균의 부착을 방해하고 면역 반응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건강과의 연관성.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으며 장내 미생물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간접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건강한 일환으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8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영양 효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먹는 법. 간식으로 먹거나 요거트에 넣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럼 아몬드의 놀라운 효능과 영양 성분, 그리고 맛있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몬드는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의 씨앗으로 주로 지중해 지역과 미국에서 재배됩니다. 아몬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달콤한 아몬드와 쓴 아몬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달콤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이 마그네슘, 단백질, 건강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을 지원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항산화 작용. 아몬드에 포함된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 증진. 아몬드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결합하여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심혈관 건강. 아몬드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대사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체중 관리. 아몬드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과식 방지와 도움을 줍니다. 소화 건강. 아몬드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몬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간식으로. 아몬드를 그대로 간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거트에 추가. 아몬드를 썰어 요거트에 넣으면 고소한 맛과 함께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 아몬드를 스무디에 넣어 드시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샐러드 토핑. 샐러드에 아몬드를 추가하면 식감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아몬드 밀크. 아몬드를 갈아서 만든 아몬드 밀크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아몬드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하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금에 절인 아몬드보다는 생 아몬드를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오늘은 아몬드의 다양한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몬드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으로 여러분의 식단에 꼭 포함해 보세요. 아몬드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주요 영양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 신경과 근육 기능을 지원하며 스트레스 완화와 에너지 생성에 기여합니다. 단백질. 아몬드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으로 근육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지방. 주로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칼슘. 뼈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로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철분. 혈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화합물. 아몬드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영양소 덕분에 아몬드는 건강한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여러 가지 건강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아몬드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아몬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아몬드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 개선. 아몬드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지원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 아몬드에 포함된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의 강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아몬드의 영양소는 뇌 기능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아몬드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변화는 아몬드를 균형 잡힌 식단의 일환으로 꾸준히 섭취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만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몬드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항산화 성분으로는 비타민 E,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항산화 물질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감소. 항산화 물질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면역 세포 기능 지원. 비타민 이와 같은 항산화 물질은 면역 세포의 활성화와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면역 반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염증 억제.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염증을 억제하는 것은 면역력 유지에 중요합니다. 세포 보호. 항산화 물질은 면역 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건강한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반적인 건강 증진. 면역력은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몬드를 포함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은 면역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마른 기침이나 잦은 기침에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기침, 감기에 도움이 되도록 주변에 있는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